다윈 코드. 기업과 자연의 닮은 점은 무엇인가? 기업과 자연은 진화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자연이나 치열한 경쟁이 오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생존을 위한 진화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윈은 진화론을 통해 이 지구상에 살아남는 동물은 힘이 세거나 덩치가 큰 것이 아니다. 바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한 것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생존의 법칙을 말했다. 즉, 변화의 시점에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최적자야말로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불황의 국면일수록 이런 생존의 법칙은 더욱 두드러지게 작용한다. 불황은 분명 기업에 있어 일종의 반작용이다. 그런데 반작용이나 반대, 저항은 꼭 피해야 할 장애 요인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기의 저항이 있어서 새가 날 수 있듯 기업은 반작용이란 환경을 통해 오히려 성장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고북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이 쇠로 된 무거운 배가 어찌 바다에 뜨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철갑선은 물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뜰 수 있었다. 그리고 배의 진화가 이루어졌다. 기업 또한 불황과 같은 변화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미리 감지하고 생존의 길을 모색할 줄 알아야 한다. 너도 나도 어렵다며 앓는 소리를 해대는 경제위기나 불황에서 과거와 현재의 시각에만 사로잡혀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리더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반면 창의적인 기업이나 리더는 불황의 국면을 거치면서 체질을 더 강하게 단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의적인 진화를 통해 우량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황은 오히려 빛을 발하며 진화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된다. 시련은 자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은 단지 마인드 컨트롤의 차원에서만 의미할 게 아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꼭 한 번씩은 하는 말이 있다. 사업을 하면 한 번쯤은 위기와 시련이 꼭 오더라 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굳이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경제위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불황과 같은 위기 상황은 늘 곁에 있는 존재와 같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 곧 기회임을 되새기며 좀 더 발전적인 변화를 꾀한다면 생존은 물론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진화가 가능하다. 위기에서 살아남는 자가 강자이다. 사자는 새끼를 벼랑으로 떨어뜨려 살아남는 새끼들만 키운다. 고릴라는 무리에서 힘이 센 수컷이 자신보다 약한 수컷의 새끼를 죽여버린다. 모든 것이 적자 생존의 법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고대 스파르타의 경우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은 그 자리에서 죽였다. 잔인하다고 여겨지지만 거친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체수를 조정하는 일종의 생존 법칙이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는 개체만이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무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옆에 있는 선박들과 이리저리 부딪히며 치열한 레드오션을 항해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생존의 법칙이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더군다나 한 치 앞도 나아가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레드오션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돛이나 스크류를 그대로 달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취해가며 최대한 빨리 이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블루오션으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 보험업종은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지극히 간단한 공식 하나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이미 레드오션이 된 보험업종에서 이 공식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수많은 보험업체가 다양한 경품과 광고를 내세우며 경쟁을 벌이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차별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보험업종은 그야말로 가장 항해하기가 어려운 레드오션의 시장이며
고만고만한 업체들의 난립과 금융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뛰어드는 위기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로이드와 같은 오랜 전통과 강력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는 보험업계에서 영국의 노르위치 유니온은 색다른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업체는 PAYD, Paid 라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료의 불공평함을 해소하고 자신의 운전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여 호평을 받았다. 보통 운전자들은 다들 비슷한 액수의 보험료를 낸다. 특별히 사고를 낸 전력 때문에 할증료를 내는 것 말고는 대부분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돈을 낸다. 그런데 이 회사는 철저히 운전자의 운전 패턴에 맞춰 차등적인 보험금을 내도록 한다. 똑같이 2000cc의 차량과 5년의 운전 경력을 가진 2명의 운전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둘의 운전 스타일이나 주행 패턴은 다를 수밖에 없다. 노르위치 유니온은 자사의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차량에 GPS 내비게이터를 무료로 제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어느 지역을 다니는지, 속도는 얼마인지를 내비게이터로 전송받아 거리와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식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배기량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거의 주행을 하지 않는 운전자는 대폭 할인까지 해준다. 이쯤 되면 고객으로서는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없다. 노르위치 유니온의 경우처럼 위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환경에 대한 대처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탓한다. 그러나 나는 환경을 믿지 않는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아다닌다. 만약 찾지 못한다면 그 스스로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한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처럼 위기는 객관적인 환경의 산물로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야 한다. 노르위치 유니온이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할 때 광고와 경품 등의 이벤트로 대처했다면 레드오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강자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쿠바에 밀려 늘 낮은 평가를 받던 한국의 야구팀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손에 쥐고 연이어 WBC에서 결승까지 올라갔다. 그제서야 세계의 언론들은 한국이 세계 최강의 팀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존재를 인정했다. 결국 살아남아야 강자인 셈이다. 절치부심하며 와신상담의 길을 걷더라도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살아남았다면 그것이 바로 적자생존의 최적자가 되었다는 것이자 진화의 궤도에 올라섰다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순리적인 자연의 법칙을 기업의 체질로 승화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국 시장이 선택하는 법이다. 다윈은 진화론에서 생존의 법칙과 더불어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다. 다윈은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고 자연은 자신이 돌보는 생물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경제와 시장의 원리로 바꾸면 시장은 자신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에 의해 진화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시장 경제는 누군가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말 그대로 자연과 같은 시스템이다. 시장은 누군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계획 경제의 실패는 이미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부분적인 개입과 전시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개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언정 평상시에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것은 이제 터무니없는 발상일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약자인 사람들을 배려하고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나 투기 등에 대한 견제를 인위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 시장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경제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뿐이다. 베트남이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계획 경제를 주창했지만 지금은 어떤가?
베트남이 도이모이 정책이나 중국의 흑묘 백묘로는 계획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공업이 아닌 농업 기반의 경제였던 베트남은 올란점이 끝난 후 계획 경제의 실패로 인해 더더욱 가난과 낙후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혁 개방을 통해 농업이 아닌 제조업 위주의 산업국가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 또한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덕분에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진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은 단계별 진화 과정을 거친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의 제품을 조립하여 생산하다가 점차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완결된 산업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가난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글로벌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과정이 이와 비슷하다. 단순히 외국 기업의 제품을 조립하거나 복제하던 초창기와는 달리 지금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선보일 정도로 진화하였다. 이 모든 것이 꾸준히 기술력을 키운 결과이다. 베트남이나 중국의 경우 국가 지도부가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시장 경제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시장 경제에 선택당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시장은 자유로운 경제와 산업 발전을 선택하고 적합한 상품이나 산업에 의해 진화하는데 이를 거스른 계획 경제로는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는커녕 당장의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기도 힘들었던 것이다. 결국 시장의 선택을 거스르기보다 순리대로 흘러가는 시장의 진화를 받아들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각에 이르게 된다. 중국이나 베트남 혹은 과거의 한국은 시장의 선택에 맞춰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다. 초기에 이렇다 할 기술력이나 자원 개발이 되지 않았던 이 나라들은 생활 필수품이나 소비재 위주의 제조업으로 시작하였다. 단순한 기술력만을 요구하고 변화의 폭이나 속도가 그다지 크거나 빠르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복제 산업이 성행하였다. 또한 더딘 기술 성장으로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중화공업이나 전자산업은 처음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 기술 도입이 가능해지면 경제 발전의 아우토반을 달릴 수가 있다. 또 첨단 산업, 특히 디지털, 바이오 등과 같은 미래 산업은 고부가 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고 빠른 속도의 기술 변화로 인해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장은 스스로 진화하면서 이런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선택한다. 이런 자연의 선택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새로운 제품과 만나게 되면 상상 이상의 폭발력을 발휘한다. 한마디로 진화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다. 10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서서히 발전해온 카메라는 디지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결합을 통해 폭발적인 진화를 보여주었다. 과거의 카메라는 부유층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나 SLR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로 진화되었고 일회용 카메라도 등장하였다. 그러다가 디지털 기술이 기폭제가 되어 디지털 카메라는 빠르고 변화의 폭이 넓은 진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카메라의 기술 발달과 기능의 확대로 본격적인 대중화가 진행되었다. 한 가정에 하나씩 있는 생활 가전의 수준을 넘어 소유 단위가 개인으로까지 넓어진 것이다. 마치 전화기가 휴대폰으로 진화되면서 한 가정이 아닌 개인이 소유하는 물건이 된 것처럼 말이다. 또한 동영상 기능이 구현된 카메라는 기존의 캠코더와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게다가 주변 기기와의 컨버전스를 통해 끝없는 진화의 속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제품의 진화 못지않게 한 국가의 산업 유형 역시 이와 비슷한 법칙을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의
비즈니스 진화는 1차원적인 진화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진화의 교차로에 서 있다. 단순히 한 분야의 산업에 국한된 기술력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가 아니라 기존의 질서나 영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통적인 영역인 여수신 업종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프라이빗 뱅킹이나 보험과 결합된 방카슈랑스, 증권 영역이었던 글로벌 펀드 등 새로운 영역에서 진화하고 있다. TV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하드웨어적 기술 진화에서 벗어나 IPTV로 진화한 것은 멀티미디어로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랙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자동차도 이제 변방의 자동차 생산국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발 등 새로운 시장의 리딩 그룹으로 진입하고 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농업 위주의 산업과 생필품 정도를 만들어내던 한국은 값싼 노동력과 가격 경쟁력 덕분에 시장에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부 가까이 들어서고 있다. 또한 과거 모방과 복제 수준의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디지털과 IT, 자동차 조선 등 고부가가치의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다. 결국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경제의 성장도 이처럼 시장의 선택에 따라 발전해 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은 또다시 불안한 경제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게다가 지금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당장 발등에 떨어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 급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보다 미래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과연 시장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한 기업의 몰락을 넘어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